베수비오 화산 폭발, 이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어린 두 아이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잭과 애니의 필사적인 탈출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공포와 희망의 심리적 여정을 아주 깊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애니의 이 한마디, 이건 꼭 내 악몽 같아. 여기서 모든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겁에 질린 외침 하나가요, 거대한 역사적 재앙을 한 아이가 느끼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생생한 공포의 순간으로 바로 끌고 들어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5단계로 펼쳐질 거예요. 한낮에 시작된 악몽에서부터 위험 속으로 뛰어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갇혔다가 기적처럼 구조된 후에 마침내 헤라클레스의 미스터리를 마주하게 되는 그 과정 전체를 말이죠. 첫 번째 장면입니다. 모든 게 평화롭던 폼페이의 정오. 그런데 갑자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활기 넘치던 로마 광장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아이들이 느꼈을 그 감각들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산 정상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치솟고 하늘에서는 불타는 돌과 뜨거운 재가 비처럼 쏟아져요. 코에서는 썩은 달걀 같은 역한 유황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 모든 게 뒤섞여서 정말 극심한 공황 상태를 만들어낸 거죠. 재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도시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차례대로 삼켜버려요. 도시에서 가장 웅장했다던 유피테르 신전의 기둥이 쓰러지고 벽이 무너지고 공중목욕탕 지붕이 그냥 폭삭 내려앉아 버리죠. 아이들 눈앞에서 자기가 발딛고 있던 현실 세계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아비규환 속에서 아이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살기 위해서 과연 어느 길로 달려야 할까요? 여기서 이 남매의 생존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요. 잭은 극심한 공포에 몸이 딱 얼어붙어 버립니다. 머리로는 어떻게든 상황을 분석하려고 애쓰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반면에 애니는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요. 기억에 의존해서 본능적으로 탈출구를 찾아 나서는 또 다른 형태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화산을 등지고 도망치는데 잭과 애니는 오히려 화산을 향해 달려가요. 왜? 그게 바로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던 잭이 간신히 짜낸 논리적인 추론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끔찍하게도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유일한 탈출 계획, 즉 잭의 논리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그냥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다리가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아이들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둔 건 다름 아닌 눈처럼 쌓인 수많은 부석 자갈이었어요. 따뜻하고 푹신하지만 발을 내디딜수록 몸을 빨아들이는 이 기이한 자갈더미, 마치 땅이 아이들을 서서히 삼키려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안겨줍니다. 이 짧은 대화, 여기에 남매가 처한 절망의 깊이가 다 담겨있죠. 이제는 도망칠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완전한 무력감, 둘 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갇혀버린 이 여정의 최저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남매의 심리적인 역할이 극적으로 뒤바뀝니다. 놀랍죠? 항상 이성과 논리에 의존하던 잭의 정신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완전히 멈춰버려요. 머릿속이 하얘진 거죠. 바로 그때 애니가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희망, 즉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붙잡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모두 실패한 순간 초현실적인 믿음이 유일한 생존의 동아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적적인 생존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구조 과정은요, 마치 한 편의 신화처럼 펼쳐져요. 애니의 간절한 외침이 하늘에 닿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목소리가 응답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영웅이 나타나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구해줍니다.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현실을 직접 개입하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그 미스터리한 구조자가 남긴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재촉한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겨를도 없이 홀연히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그의 존재가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필사적인 탈출의 현장에서 벗어나서요,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오두막의 고요함 속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끔찍한 시련을 겪은 아이들이 느꼈을 깊은 탈진 상태를 잠시 느껴보시죠. 몸은 이제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화산의 굉음이 맴돌고 마음속에는 트라우마가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구조 이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질문이죠, 그쵸? 과연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구해낸 거대한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드디어 모건이 그 비밀을 풀어줍니다. 아이들을 구한 영웅은요, 다름 아닌 그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바로 그 잃어버린 이야기 속 주인공 헤라클레스였던 겁니다. 여기서 신화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정의가 이성적인 잭이 자신들이 겪은 이 기적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대립이죠. 경험적 사실과 논리를 중시하는 잭의 현실적인 세계관,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믿음에 따라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애니의 마법적인 세계관이 마지막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애니의 이 재치 있는 한마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이게 그녀의 주장을 완벽하게 요약하잖아요. 로마 시대라는 특수한 시공간 속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곧 현실이 된다는 뜻이죠. 잭과 애니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은 과연 냉철한 이성일까요? 아니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강력한 믿음일까요? 아마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